최불암 김동길. 최불암의 본명은 최영안이다. 최불암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지만 최영안이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많다. 그는 1940년 명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해 6월 15일 그가 인천에서 출생했을 때 외아들이었고 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의 집안은 독립운동가를 여러 명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그는 그런 긍지를 한평생 지니고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는 집안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 중국 땅에 갔는데 최불암은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사업을 해 큰 돈을 번 그의 아버지는 해방이 된 뒤에야 인천 집에 나타났는데 그가 타고 온 말 안장에는 현금과 보석이 잔뜩 들어 있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최불암이 아주 어렸을 적에 영화사를 시작했던 아버지는 제작한 영화가 시사회를 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만 했다. 그의 어머니는 생활을 하기 위해 명동의 은성이라는 식당을 하나 열었다. 서울 장안의 명사들이 그 집에 드나들게 되었고 그들의 모습이 어린 최불암에게는 조금도 낯설지 않았다. 최불암을 TV 탤런트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의 본업은 연극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연극 배우로 즐겁지 않은 젊은 날을 보내다가 27세가 되어서야 KBS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김종서 장군의 역할을 하였고 그 뒤에는 MBC로 옮겨 제1공화국, 제2공화국에 출연하였으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역할을 멋들어지게 연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는 20년 이상 방영된 전원일기, 나 20년 가까이 방영된 수사반장으로 명성을 떨친 뒤였다. 나보다 12년 아래인 최불암은 묘한 인연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그 동기는 현대건설의 신화적인 창업자 정주영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60대에 접어들었고 그는 50대였다고 기억한다. 정주영이 어느 날 나를 만나자고 하여 서울 시내를 벗어나 으슥한 곳에 있던 그의 별장에서 만나 의형제가 되었다. 그 후 나는 그가 만든 정당 통일국민당의 최고위원이 되어 강남갑에서 출마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주영은 최불암이 전국구로 출마하여 국민당을 빛내주기를 바랬다. 그런 연고로 하여 최불암과 나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유세활동에도 함께 참여하였고 그의 통일국민당은 크게 성공하여 40명 가까운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군소정당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이었다. 나는 최불암의 얼굴과 그의 표정을 좋아한다. 머리도 잘 빗지 않고 옷차림이 결코 깔끔하지도 않은 그의 투박한 얼굴이 나는 좋다. 아마도 대한민국 땅에 최불암을 싫어하는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의 투박한 듯한 얼굴에는 정다움과 의로움이 섞여 조화를 이루었고 나이가 들어도 보기 좋은 대표적인 한국인의 얼굴이다. 그 얼굴은 한국인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얼굴이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를 집으로 초청해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싶을 것이다. 정말 멋있는 얼굴이다. 부인 김민자는 자주 볼 기회는 없었지만 언제 어디서 만나도 항상 상냥하고 겸손하고 최불암의 배필로 매우 적합한 여성이다. 최불암이 한평생 연예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스캔들에 휩싸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나이인가. 영화계에는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다. 그의 이름은 신영균이다. 나는 최불암의 학력을 알아본 적도 없다. 그가 대학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 오늘 80이 된 최불암의 모습은 더 멋있다. 투박한 한국인, 성실한 한국인, 정의감에 넘치는 한국인, 나는 그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요새도 그가 출연한 한국인의 밥상은 한 번 채널을 맞추면 나는 끝까지 본다. 그는 나이가 먹어도 보기 좋다. 은근하다, 소박하다, 문자 그대로 멋있는 한국인이다. 나는 내 나이는 생각도 않고 최불암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다는 사실을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한국의 농촌, 어촌을 두루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과 밥상을 함께하고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은 문재인이 조국을 끼고 도는 한심한 작태와 비교할 때 그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아름답다고 느낀다. 최불암으로 한평생을 살고 가는 최영안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송시열의 시조 한 수를 읊조리게 된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조차 절로 하리. 나는 그와 한 시대를 같이 살아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동관. 조선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던 100년의 사람들은 오늘 쓰는 글로 일단 끝이 난다. 중국 천자주원장의 송금이 임금 왕자였다는데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주원장은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들었다. 내가 100년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김동건에 관하여 쓴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 그가 가만히 있겠는가.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워낙 고집이 센 친구라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본디 마음먹은 대로 나는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오늘까지 지켜 이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갈 때까지 그가 모르게 몰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의 제자인 김동건에 관하여 왜 짧은 글을 한 편 쓰고 싶었는가 하면 내가 글을 보는 각도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경기고등학교 학생이던 때를 전혀 모른다. 공부는 안 하고 싸움만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학에 들어온 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내가 신입생들의 인솔교사가 되어 여러 학생들을 거느리고 광릉에 소풍을 갔을 때였다. 6~70명이 같이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그 모임의 사회자는 김동건이었다.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은 목소리가 좋고 말솜씨가 있고 눈치가 빨라야 하는데 김동건은 그런 모든 재능을 타고난 것만은 확실하다. 광릉에 소풍 갔던 그날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동아일보에 한동안 짧은 글을 연재할 적에 폭력 교수라는 주제로 그날에 벌어진 일을 적은 적이 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흩어지기 전에 미리 한마디 하였다. 우리 대학은 술 먹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게 한다. 그런즉 한잔하고 추태를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학교 당국에서 처벌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일침을 준 후 점심을 먹고 다시 학생들을 모이게 하니 한 잔씩 한 놈이 여럿 있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었다. 술 먹은 놈들 다 나와라고 내가 호령했다. 지금은 90이 넘어 노쇠했지만 그때는 나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지도교수로서 학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술을 마셨다고 자백하는 자를 일렬로 세웠다. 음주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덮어줄 수는 없다. 담당 교수로서 나에게 재량권이 있는 건 사실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학교에 보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담당 교수인 나의 처벌을 받겠는가, 직결 처분을 받으면 끝나는 일이다. 이 말에 불그레한 얼굴로 줄 선 놈들이 직결 처분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하여 20명에 가까운 범법자들의 뺨따기를 한 대씩 갈겼는데 그 강도는 균형을 이루어 한결같았다. 그들의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폭력 교수가 한마디 하였다. 자, 이제는 처벌이 끝났으니 여흥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때 사회를 맡았던 김동건이 한마디 하였다. 선생님, 어찌 이런 상황에서 여흥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노래라도 해주셔야죠. 그래서 나는 영어 노래 아이 드림 오브 지니를 불러주었고 앵콜 요청이 있어 다른 노래를 또 하나 불렀다. 매 맞은 자들도 얼굴은 빨갰지만 기분이 좋아졌고 그 뒤는 사회의 천재인 김동건이 맡아서 잘 진행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김동건을 잊을 수가 없다. 김동건의 어머니는 평양의 서문여고를 졸업하고 어느 국민학교의 교사였다. 김동건은 황해도 태생인데 그의 어머니는 귀여운 아들. 둘의 양육과 교육을 자기 언니에게 맡기고 일찍이 하늘나라로 갔다. 김동건은 자기를 키워준 이모가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인 줄 믿고 자랐다. 이모님의 큰 사랑으로 어머니 없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치는 어머니의 아들로 잘 자랐으니 그의 모습에서는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는 인상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 나는 김동건의 어머니이자 이모를 우리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동건이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입니다. 그 애가 재주가 많아서 막상 해야 할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좀 타일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이모님은 진정 좋은 어머님이기도 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김동건은 삭발을 한 적도 있다. 정말이지 그렇게 많은 재주를 타고난 사람은 처음 봤다. 하모니카를 인류로 불 뿐 아니라 못하는 운동이 없다. 골프도 잘한다. 볼링도 선수급이다. 스케이트 역시 그렇다. 조영남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한다. 빙상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형 좀 나와줘요 라고 조영남이 간절히 부탁하길래 김동건이 나는 스케이트는 못하지만 그럼 한번 나갈게 하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조영남은 김동건에게 제가 스케이트를 좀 타니 형은 걱정 마세요 하고는 얼음판에서 초보를 면치 못하던 조영남이 김동건 앞에서 한번 으스대려고 얼음판에 같이 섰다. 조영남은 뒤걸음질도 제대로 못하는데 김동건은 날렵하게 후진을 계속하니 조영남은 따라갈 수가 없었다. 형, 선수처럼 잘 타면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김동건은 웃으면서 빙판을 누볐고 조영남은 그를 따라가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 재주만이 김동건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김동건은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는 선배나 스승을 모시는데 아주 깍듯하다. 신뢰라는 말이 그의 사전에는 없다. 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일일이 돌보아주는 정성, 그것 또한 아무도 그를 못 따른다. 인간관계가 김동건만큼 철저한 사람은 없다. 나는 그를 제자로 사랑한다. 나에게 바치는 정성을 누가 따르겠는가. 하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김동건 같은 후배를 주셨다고 나는 믿고 오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조영남. 내가 조영남을 처음 본 것은 그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TV에 등장하여 돌아가며 웃기는 소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였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청자인 우리들을 한껏 웃겼다. 나라고 조영남을 잘생긴 사나이로 잘못 봤겠는가. 얼굴도 그렇고 몸집도 왜소하고 어느 모로 보나 잘난 사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한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제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 제 어머니가 저를 낳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제 얼굴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못생겼으면서 잘생긴 것처럼 꾸미는 자는 누구의 동정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조영남처럼 그런 저자세로 시청자들 앞에 나타나면 누구나 동정어린 사랑을 받기 마련이다. 그의 친구들이 여러 사람 같이 나왔지만 그 한마디로 조영남은 두드러진 인물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딜라일라를 영어로 부르는데 그걸 듣고는 저 사람 목소리를 당할 만한 가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남이라는 이름은 평범한 한국 부모들이 평범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일제 때 흔히 붙여주는 이름이어서 그의 이름이 주는 감동이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타고난 독특한 목소리는 군사정권에 시달리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위로의 목소리가 된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치고 조영남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는 조국이 해방되던 1945년 5월에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지만 월남하여 충청남도 예산에서 자랐다. 그가 한양대학교 음대성악과에 입학하게 된 것은 당시 김현준 총장이 그의 노래를 들어보고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 우리 학교로 오라는 말을 듣고 입학을 하긴 했지만 자기는 본디 서울대학교 음대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가운데 조영남과 매우 친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여자가 한 사람 있었다. 그 여자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파다하여 조영남의 신세가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핑계로 그는 한양대학을 중퇴하고 서울 음대에 다시 입학하였지만 졸업장을 받기 전에 미군 부대의 오디션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하도 그 수입이 좋아 대학을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중퇴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는 명예 졸업장을 주었다는 말도 있다. 무슨 음대를 나왔는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가수가 되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서울 음대 성악과 졸업장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는 가난에 쪼들리며 하루 세끼 밥을 먹기도 어렵던 시절을 겪으면서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돈을 쓰는 재미보다는 돈을 모으는 재미에 살아왔다. 연예인 중에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자랑할 만큼 그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려서 그가 그린 화투장 한 장이 몇백만 원을 벌어오는 수도 있었고 그런 사실 때문에 약이 된 밑그림을 그려주는 어느 화가와의 불화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지만 용서받지 못할 만큼 흉측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므로 머지않아 연예계로 다시 복귀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영남이 다시 활약할 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아나운서 김동건이다. 우리 셋이 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TV조선의 1시간짜리 프로 낭만 농객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만났다. 내가 어느 날 김동건에게 이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우리가 조영남이 윤여정과 재혼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 결혼식을 2프로에서 진행하는데 김동건이 사회를 맡고 내가 주례를 맡아 조영남의 노후의 보탬이 되는 한 가지 봉사를 해보자. 김동건이 그 사명을 띠고 윤여정을 만났지만 윤여정이 완강히 거절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럴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 시대의 명배우와 우리 시대의 명가수의 이혼을 원상으로 복귀하는 일에 매우 냉담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조영남은 충청도 시골에서 그를 키우던 교회 권사이신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들인 것만은 사실이다. 누가 뭐래도 그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고 다정다감한 사나이다. 만사의 예의가 바르기로 소문난 김동건은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나를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조영남을 매번 꾸짖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라고 야단치지만 들은 척만척. 그리고 나서도 계속 아들 뻘되는 자의 형님으로 불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김동건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가 부르는 찬송가를 듣고 크게 감동한 극동방송의 목사 김장환이 조영남을 한국에서 제일 가는 복음가수로 만들 뜻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돈이 잘 벌리지 않는 일을 조영남은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를 짜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전에 대한 그의 철학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조영남은 비록 윤여정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첫 남편이었고 목사 김장환의 뜻을 받들지 않은 탕하라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 하늘이 특히 그를 사랑하여 내려주신 그 목소리는 누구도 따를 수 없고 그의 노래를 들으면 그의 잘못이 무엇이든 다 용서될 수 있을 것 같다. 권사이던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있는 한 조영남은 결코 잘못된 인생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